지난 5년간 자산의 가치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돈도 계속 찍어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현금의 가치 또한 낮아지게 되었죠. 현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리는 눈앞에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마트를 가거나 식장에 가면 예전 가격보다 확실히 비싸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순자산 10억이라면 부자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0억이면 서울 중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부자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300만원 받는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더욱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언제까지나 호황일 수 없고 자산의 가격이 언제나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이 계속 지속되며 경기가 침체될지 아니면 지금은 조정작이고 다시 오를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꺾인 만큼 그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예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을 떠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확신하며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시기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좋은 시기인 이유와 앞으로 뭘 해야 할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 상황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집값,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제 상황 침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 벼락거지, 영끌 매수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만큼 너도 나도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랑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할 때는 그 자산을 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어중간한 물건을 사게 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안 되어서 실력도 안 갖춰졌는데 이미 많이 오른 고점이 안 좋은 부동산을 살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닌 좋지 않을 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공부를 해서 더 낮아진 가격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바닥에 사지는 못할지라도 고점에 사는 건 피할 수 있으며 괜찮은 부동산을 샀다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침체기, 하락기에는 관심을 끄게 되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겠죠. 실제로 사람의 심리상 가격이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지고 주위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더 떨어질 것 같아 무섭고 나도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손실 회피 성향이 발동됩니다. 이러한 심리를 역이용해야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자산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보자면 첫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실력을 키우고 두 번째로 시장에 항상 관심을 갖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실력을 키우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너무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사도 된다. 미분양 수치가 줄어들면 사도 된다. 와 같은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부동산 공부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전세가가 오르면 저평가가 되었다고 보는 건지, 미분양 수치가 줄어들면 어떤 원리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그 데이터 수치 속에 함정은 없는지 그 원리에 대해 전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면 나의 확실한 기준 없이 어떤 유튜버가 그랬대 라고 하면서 단순히 오르거나 내리거나의 확률에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제 유튜브도 좋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여러 개 구독해서 꾸준히 보세요. 처음부터 책을 읽으려고 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으면 이제 실제로 내가 살 것처럼 매물과 시세를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네이버 부동산을 껴놓고 매물을 검색하면 재미가 없겠지만 내가 살 거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하면 더욱 흥미가 생기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은 적절한 가격선에서 실제로 매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매수해서 얻는 경험과 인사이트는 매물 검색 100번 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동산 침체기에는 나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산 시장의 기회를 살피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고 자산 시장에 발을 담그고 기회를 엿본다면 분명히 저렴하고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스나 신문 기사에는 하우스 푸어니, 경제 위기라니, 깡통 전세라니 하는 공포를 자극하는 기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봐 내가 뭐랬어 떨어진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더욱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분명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공부도 충분히 하고 자산시장을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도 이러한 상황에 투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러한 공포를 이기고 투자를 했을 때 탄생합니다. 투자하기 쉬운 상황이 기회이면 다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도 부동산 자산을 가진 입장이지만 지금 부동산이 침체기이고 하락한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걱정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싸게 사기도 했고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작년에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 부를 쌓기 위해 저도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떠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할지 맞출 수 없고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몇 년이나 이어질지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또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면 최근 5년간 자산의 상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 또한 최근 부동산 상승장에서 자산을 불려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은 몇십 년 동안 그 부동산 상승분을 전혀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더 잘 아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과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불인이 분들은 내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가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 잃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본인만의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식상하게 많이 들어본 말은 오히려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준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어느 가격대가 오면 10%를 매수하고 또 더 하락해서 더 낮은 가격대가 오면 20% 매수하는 등의 투자에 대한 원칙이 있을 거고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도시의 인구수에 따른 기준이 있고 그 도시 안에서도 저만의 기준에 따라서 투자처를 찾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에 대한 기준, 두 번째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기준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저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곳이나 너무 비싼 곳만 피해도 부동산 투자의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싼지 비싼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을 갖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아파트 또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시세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지 또 어디가 상대적으로 비싼지 파악하는 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기준 또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리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의 기준이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인구수 3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웬만하면 1급지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15만 명으로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그 15만 명이 모두 살고 싶어하는 1급지의 경우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15만 명의 상위 10%는 고소득자 혹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일 확률이 크므로 1급지의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인구수 15만 명인 지역에서 입지가 별로인 지역의 아파트를 단순히 신축이라서 혹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격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떤 아파트를 갈지 그리고 그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갖는다면 실패하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당연히 가격 측면에서의 기준도 통과를 해야겠죠. 부동산 투자로 돈 잃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특징과도 이어지는 특징인데요.
내가 아파트를 사긴 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점점 불안해합니다. 반면 본인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는 지방의 상승장이 시작되는 2019년 전에 아파트를 팔아버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18년까지 너무 안 오른 아파트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직전에 팔아버린 거죠. 이렇게 침체기에서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확실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해야 그 아파트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오를 확률이 큰 아파트를 찾고 그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서 최소 3가지의 확실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몇 년간 침체되어 있어도 버틸 수 있고 결국 제 가격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외인, 기관, 세력 등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반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이 더 적습니다. 자산의 가격은 그래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개인들끼리의 거래라고는 하지만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과 확신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기준과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으니 구독 누르고 이전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부동산 투자로 돈 잃는 사람들의 마지막 3번째 특징은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폭락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다니며 항상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때 무주택자로 아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의 통화량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 많아진 통화량만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1조에서 2조로 늘어난다고 하면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난다면 실물 자산의 가치 또한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데 그 리스크를 방어할 수단 중 가장 중요한 자산도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매년 돈을 잃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금되어 있는 내 돈에 이자가 붙어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자로 인해 돈 액수 자체는 늘어날지 몰라도 그 가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은행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낮은 이자를 줍니다. 거기에다 이자에는 세금까지 떼어가죠. 만약 내가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매년 돈을 잃고 있는 거고 1주택자라면 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사실상 다른 아파트 가격도 다 올랐기 때문에 본전치기한 셈입니다. 1주택자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차 사고 명품 사는 것보다는 내 소중한 돈을 지켰다는 생각에 안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주택자를 넘어서 2주택자 혹은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의 수익이 진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돈을 잃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에 비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아파트라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하는 필수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하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기준을 갖다 보면 확신을 갖고 매수할 수도 있겠죠.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서 큰 부를 이루고 경제적 자유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곳곳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잠실은 6억 5천만 원이 하락했고 경기도의 동탄신도시 또한 4억 5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들은 3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그 분위기는 급반전이 되었고 지금은 대중의 심리가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불과 1년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고 싶어 하던 아파트였는데 1년 사이에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는 아파트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아파트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으며 그 분위기는 갑자기 반전됩니다.
1년 전에는 연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가지만 저는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던 작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고 여기저기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 3년 전 경기도 외곽과 지방의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게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고 여러 뉴스와 유튜버들도 어디가 폭락한다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슬슬 투자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락기가 오든 상승장이 오든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시장에 관심을 가질수록 좋은 자산을 취득해서 부를 늘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시장이 급등하는 시기가 아닌 시장이 침체되고 하락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저렴해진 자산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급등할 때 공부를 한다면 이미 다 올라버려서 남들이 수익 실현한 매물들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침체기에 부동산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부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유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침체기가 다가오면서 슬슬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 또한 없어지겠죠. 비트코인의 경우도 급등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갑니다. 급락할 때는 이만큼 떨어졌다, 얼마나 떨어졌다와 같은 뉴스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질 때쯤 다시 또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사이클을 반복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했던 2020년, 2021년 정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연끌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관심이 시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1년, 2년 지속되면 다시 관심에서 잊혀져 갈 것입니다. 모두의 관심에서 잊혀져 갈 때, 더 이상 부동산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투자할 타이밍이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부동산 시장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 최소한 시세 파악 정도는 해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폭락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국민의 표를 얻지 못하고 폭락하면 세금을 못 걷고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너무 내리지 못하게 규제를 푸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규제를 푸는 정책을 펼치는 건 부동산 상황에 따라 모든 정부가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친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최고점일 때는 규제가 피크를 찍었을 때고 부동산이 최저점일 때는 그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입니다. 이제 규제가 하나하나 풀리고 있지만 이전까지의 규제는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대출 규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금 규제, 전입 의무,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규제가 말도 안 되게 많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최저점은 모든 규제가 풀리고 심지어는 아파트를 사라고 더 혜택을 줄 때입니다. 지금도 양도세나 종부세를 완화하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세까지 없애주는 정책이 나왔을 때쯤에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집을 사면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그때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그래서 제 유튜브라도 꾸준히 보신다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전세가율입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들의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이고 매매가는 투자 가치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너무 올라버려서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일 때는 이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전세가가 오르거나 매매가가 내리거나 아니면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내리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투자 가치인 매매가의 거품이 확 빠지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갭 투자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건데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이 내 투자금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다면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다는 말은 매매가에 거품이 없다는 말이므로 거품이 없는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수익률은 정말 높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6년 분당의 10원 단지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당시 매매가는 7억 중반이고 전세가는 6억이므로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인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매가의 약 3배, 투자금의 약 10배가량이 오른 상태이죠. 이렇게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좋은 아파트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투자할 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관심을 가지면 늦기도 할 뿐더러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반면 남들이 모두 관심을 갖지 않고 시장을 떠날 때 공부를 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신호로는 첫 번째로 부동산 분위기, 두 번째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 번째로는 전세가율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불인이분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작년에는 저는 그 어떠한 아파트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어가는 지금 시기부터 다시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시장을 떠날 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안 사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내려갈까봐 걱정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지, 횡보할지, 다시 상승할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맞췄다면 홀짝 게임에서 이긴 것 뿐이겠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를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답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앞으로 제가 취할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매도 계획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현재 다주택자로 매도를 계획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거의 최저이고 가격도 많이 하락해서 매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애초에 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현재 전세가가 제가 매수했던 가격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매수한 가격까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저도 매도를 계획했었지만 사실 급할 건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가격에 아파트가 팔리면 좋은 거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2년, 4년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아파트가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가져가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아파트를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최소 그 지역의 1급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저 그런 아파트를 샀다면 그 아파트는 저에게 골칫거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고 싶어 할 만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그 금액으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함이지 사실 지금 아파트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내는 안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애초에 저렴하게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매도에 대한 대처는 이미 그 아파트를 매수하는 순간 정해집니다. 안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비싸게 샀다면 매도도 힘들어지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싸게 샀다면 매도도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매수 계획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지금 아파트 하락기 같은데 아파트를 매수한다고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지역마다 사이클도 다르고 연식, 급지마다도 그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저평가되어 오를 만한 아파트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하락장이라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현재 수도권의 경우 심하면 30~40%까지도 빠져서 3억, 4억 이상 하락한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지금 하락률이 큰 아파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평가라고 생각한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해봤자 10%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격 자체가 저렴했어서 하락장에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기에 힘든 사람들은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샀다면 가격도 많이 하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진 않겠죠. 저의 매수 계획은 기존에 저평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하락기를 맞아서 더 저렴해진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방에 지지해줘서 IMF급 정계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장기 계획까지 말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현재 저평가의 사이클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거고 그 아파트들이 제 가치를 찾으면 분명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동안 2년, 4년이 지나면 분명 또 저평가되는 지역은 생길 겁니다. 만약 지금이 하락기 초입이라면 그때는 분명 수도권의 많은 아파트들이 저평가 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크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내피셜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현재 저평가된 곳에 내 투자금을 묻어두고 몇 년을 기다리다 보면 지난 서울 상승 시작점인 2015년은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큰 금액으로 적당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요. 만약 갭 1억으로 2년에 1억만 올라도 연 수익률 50%의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상승이 영원할 것처럼 각종 매체에서 난리를 피우던 게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온갖 뉴스와 유튜브 영상에서는 폭락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2년, 4년 기다리다 보면 또다시 아파트가 상승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영끌족과 벼락거지와 같은 신조어는 또 탄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부동산 흐름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공부도 꾸준히 해야겠죠. 저도 그때까지 꾸준히 여러분이 아파트 시장을 떠나지 않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매도를 잘 하려면 애초에 매수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곳에 투자해서 적당한 이익을 얻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가 저평가될 때를 기다리며 공부하면 됩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강의로 유튜브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강의가 조기 마감되어서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분양권 투자 전자책을 보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